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뉴욕 시장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또 CPI에 대한 반응 이게 이제 모두 다 시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권 시장이 먼저 열리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한때는 2499를 잠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500 가까이 갔던 거죠. 그렇게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개인하고 기관이 매도에 서고 외국인만 매수하고 또 외국인도 그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요즘 뭐 그렇습니다만 선호하는 종목만 집중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종일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 보합살이 그러니까 상승했다 보합 갔다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개인들이 좀 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워낙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에는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5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7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70억 순매수를 최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74.6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보합권, 약간 강보합권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을 잠깐 왔다 가기는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종가 무렵에 가면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코스닥도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3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52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했죠. 그리고 개인은 1928억을 순매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9.54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지난 주말보다 0.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양시장이 다 그렇죠. 코스닥, 코스피 뭐 할 거 없이. 근데 이제 코스피가 급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 이격이 제법 커요. 5일선에서 이격이. 그래서 이 이격을 좁히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앞으로 파악해 봐야 되고, 코스닥도 뭐 6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막 하고는 있지만,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대로 이격이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부담이, 잠시, 시장에서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환율은 우리가 오늘 1325원 90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화가 달러 말고 상대국 통화 중에서는 가장 빨리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급하게,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사든 것 중에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다 팔았어요.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119억, LG 에너지솔루션 103억, SK 하이닉스 63억 이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오히려 삼성전자 505억, LG 에너지솔루션 549억, SK 하이닉스 275억 이렇게 해서 비교적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바이오, SDI,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거 또 이슈가 돼서 이게 뭐 시총 18인가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오늘 체크해서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은 331억을 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기관은 59억을 팔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바이오, 외국인 70억, 기관이 28억, SDI, 외국인이 192억, 기관이 332억, 그 다음에 현대차, 외국인이 258억, 기관이 116억, 기아차 127억, 외국인 샀고, 기관은 71억.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 상위 랭커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오늘 이제 자동차 쪽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 한국 기업이 미 경제에 기여한 그 큰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플레 간축 법안에 대한 그 시행 법규 속에서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제 현대차도 4,000원 2.3% 이상 오르고 기아도 1,900원 2.79%,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자동차 뭐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석유화학 NCC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프타라고 하시죠. 납사.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리파이너리를 하면 우리가 납사를 추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3, 4위 되는 것 같은데요. 리파이너리 시설로.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안타 증권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에틸렌 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NCC라는 게 뭐냐면, 납사에서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원유를 갖다가 리파이너리에서 납사를 이제 하죠. 그 납사를 가지고 에틸렌, 포티엘렌, 뭐 포르필렌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막 만드는 그런 생산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안타 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의 목표가를 상향한다. 뭐 이런 이제 것도 나오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이 좀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입니다. 이게 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3,765명 자정 기준으로 9주 만에 이제 최고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이죠. BA4, BA5 여기를 기반으로 한 그 개량 백신을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참여하라 이런 당부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19 관련되는 제약주들이 일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중간에 뉴스 보내드렸지만 SDI가 GM 볼보하고 그 조인트 벤처 공장을 설립한다. 이렇게 이제 단독 보도로 어떤 그 매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 성능 개선의 비밀 병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Gen5P라는 거 있죠. 퍼포먼스. 그래서 Gen5를 그걸 이제 투입한다. 그 공장에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10조 6천억 규모. 한 반 이상 삼성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연산 50기가 40억 불 규모로 이제 생산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썼잖아요. 주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에서 만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을 이제 삼성은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각형이 좀 유력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관련 소재주도 막 오르고, SDI도 오늘 좀 비교적 강하게 오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비철금속, 이게 이제 폐배터리를 포함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철금속 이런 쪽이죠. 그런 쪽도 좀 움직였고, 또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가 한 3.15% 오르면서 철강 쪽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은 지수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나, 뭘 많이 팔았냐, 외국인들이 움직임의 변화는 없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1445억 순매수를 했고 일부 반도체주를 팔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매수 그런 게 무너질 정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시장의 이제 진짜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그 이슈 때문에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게 사실 시장의 진짜 힘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없는, 오늘 이슈 없잖아요. 이슈를 이제 찾아내야죠. 이슈가 없는 이런 공백 때 오히려 잘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빠져야지 이제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밝혀지는 것처럼 사실은 이슈가 없을 때 그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몰아쳤던 게 지난주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공화당이 압승할 거다 뭐 이런 기대로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또 뒤집어지고 민주당이 이제 선전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CPI도 7.7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장을 이렇게 확 뒤집었다 하는 거기에는 이게 머니마켓이기 때문에 황소와 곰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뭐 그 앞서서 뭐 파생도 엄청 걸어놓고, 제가 이제 이미 말씀 다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들의 싸움이 진짜, 그냥 시장 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면 황소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 쪽이 많이 좀 터졌죠. 그래서 급하게 스퀴즈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지난주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뭘 찾아서 이제 방향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미국 시장의 영향 없이 추가적으로 뭐 큰 이슈 없이 열린 시장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하는 뭐 몇 가지 자동차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슈니까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이제 없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지수는 뭐 계속해서 뭐 오락가락 했지만 오늘 시장 되게 재미없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아침 시장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냥 그런 쉬어가는 장이다. 오늘은 뭐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1441억으로 좀 규모는 줄었지만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제가 이제 체리피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딱 골라서 사야 될 것만 오늘도 계속 산다. 그러니까 딴 게 뭐 어떻게 되는 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딱 그것만 이제 사서 넣는다. 그래서 제가 뉴스도 보내드렸지만, 뭐, 차이나론,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를 택해서 오는 게 과연 얼마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 한 6조 5천 정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얼마까지 더 올까? 뭐, 그 텍사스의 교육연금 펀드인가요? 그게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에 움직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빼서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로 옮기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 한국에 왔겠지만, 그게 얼마나 들어올지, 우리가, 그게 뭐, 얼추 한 1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딴 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머징이 이제 얼마 있는지 뭐,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 오늘도, 외국인 매수는, 지속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낙폭과대주,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것들이 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많기 때문에 그 숏 커버링이 이제 동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숏 커버링을 마치 우리는 이게 뭐 좋아서 사는 거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매수로 나타나니까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수급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를 위해서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숏 커버링이 반드시 이제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일반 투자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맞춰서 거기서 먹고 나온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하락할 때 여기 이쯤이면 뭐 바닥 아니겠냐, 더 빠져도 괜찮다 이러고 사신 분들이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는 낙폭과대에서 튀어 올라온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에어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바뀐 게 없는데 그냥 튀어 오르는 거예요. 왜? 낙폭과대니까. 근데 이거는 그 낙폭과대의 조건이 마무리되면 그냥 이제 상승을 멈추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시장은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점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시작을 했고 이거를 그리고 그들의 매수세와 매수 대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아, 얘네들 계속 사나? 얘네들 이거 사든 거 안 사고 이제 슬슬 팔면서 딴 거 사나?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베어마켓 랠리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떻고 산타 랠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는 거의 출발점에 누가 있냐면 외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우리는 좀 웃기는 말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조 5천까지 계속 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달릴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달러가 아닌 그 달러의 상대 화폐 중에서는 원화가 가장 빠르게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 바트와 뭐 이런 태국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환율 그래프를 보면 아주 이렇게 칼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같이 환율이 약간 다시 이렇게 반작용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빠지는 것도 오히려 환율 자체도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확 꺾으면 다시 이렇게 되쏠림이나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환율 시장도 머니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그게 너무 과하게 가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감안해야 된다. 야, 이제 신났어. 이제는 막 12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막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에 됐으면 조금 세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 환율 쪽에서는 공화당 쪽이 아주 완전하게 다 탈원하는 걸로 하고 환율에 베팅한 세력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분류하면 이런 거예요. 지수 변화 이렇게 등락 또 종목별 주가도 매일매일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따라다니면 이 시장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멀리 보면서 지금 가장 핵심인 외국인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가리키는 달을 보시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할 때다. 지금 시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 좀 이렇게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느긋해도 되는 장이에요. 뭐 어쨌든 간 여러분 가지신 거 그래도 그동안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계속 담고 있는 그 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나 이슈로 막 움직이는 군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카테고리로 시장이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슈나 낙폭과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언제 팔고 언제 들어가고 이걸 5일선, 10일선, 20일선 상관관계 전체적인 정배열, 역배열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이제 호재가 있어서 이게 그냥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 원칙대로 하세요. 그게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점점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물론 이제 한 차례 추가적인 조정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끔찍한 조정보다는 좀 약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끌어올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실수한다. 이런 시장에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